그러니까 지금 볼은 이미 여기에 있는데 토트넘에서 중앙을 노릴 선수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얘가 여기에 머물 이유가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모어컴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은돔벨레였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거의 시위에 가까운 끔찍한 모습 때문인데요. 토트넘이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됐는데 아주 군뱅이 마냥 느릿느릿 나가더군요. 이기고 있던 것도 아니고 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킬패트릭 기자의 말에 따르면 벤치로 간 것도 아니고 바로 터널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건 퇴장이나 부상을 당한 선수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감독에 대한 시위를 넘어서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에 거는 도전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그렇다고 얘가 그럼 잘했는데 뺏어 삐진 거냐? 절대 아닙니다. 토트넘의 전술이 어땠느냐를 보면 한방에 알 수 있는데요. 이날 토트넘은 기존의 3-4-3 대신에 3-1-4-2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3-4-3에 비해 공격진 숫자 하나가 부족하죠. 3톱 중 하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간 셈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는 윙크스가 맡았죠. 중요한 건 공격 상황에서 이 두 명의 중미가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3부 리그 팀이랑 경기하는데 3-4-3보다도 공격 숫자가 적어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볼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 다른 주문을 했습니다. 볼이 왼쪽에 있을 때는 전방 선수들도 이렇게 쏠리면서 마치 힐이 중앙 원톱처럼 좁혀지게 되는데요. 이때 도어티는 계속해서 측면을 담당해줘야 하기 때문에 중앙과 윙백 사이를 노릴 선수가 따로 필요하게 됐어요. 이 역할을 담당한 게 바로 이 중미들이었습니다. 이 경우엔 위치상 우측 중미인 로셀소가 되겠죠. 이에 맞춰서 중미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 탄강가가 한 칸 올라오는데요. 덕분에 토트넘은 3백이 기본 포메이션이지만 공격 상황에서 2-3-5와 같은 모습까지도 만들 수 있었어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볼이 좌측에 있을 때 정확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은돔벨레가 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로셀소가 거의 우측 톱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로셀소가 전진하면서 비워진 이 공간은 탄강가가 전진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됐죠. 토트넘은 탄강가에게 넘기면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넘겨서 상대 윙백에게 2대1 싸움을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볼이 우측에 있을 때는 이와 반대가 되겠죠. 알리가 중앙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세뇽과 알리 사이의 공간이 비게 됐어요. 이걸 노려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주인공 은돔벨레였습니다. 아까 장면에서 로셀소는 잘 수행을 했는데 은돔벨레는 과연 어땠을까요? 패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탄강가가 볼을 갖고 아주 높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로셀소하고 탄강가가 순간적으로 서로 위치가 바뀐 셈인데요. 볼이 우측에 있으니까 알리가 거의 중앙 원톱처럼 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돔벨레는 별로 전진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상대편 입장에선 은돔벨레의 위치가 어떠한 위협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볼이 있는 위치로 선수들을 더 투입해도 상관이 없게 됐죠. 이건 후방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은 윙크스가 중앙에서 내려온 알리에게 볼을 넘기는 장면입니다. 원톱처럼 위치한 알리가 내려가니까 우측 센터백이 냈다 이렇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순간적으로 상당히 열리게 됐는데요. 은돔벨레는 알리가 내려가는 움직임을 취한 순간부터 이미 이쪽을 공략하려고 달리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윙크스가 알리 쪽이 아니라 바로 반대 이쪽으로 패스를 때릴 수도 있었겠죠. 공격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둘째로 은돔벨레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 공간을 은돔벨레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데이비스도 올라가기가 애매하게 됐어요. 얘가 올라가봤자 은돔벨레하고 위치가 겹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돔벨레가 여기서 올라갔다면 모어컴의 우측 중미가 커버하러 같이 내려갔겠죠? 그럼 데이비스 앞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을 거예요. 그랬다면 윙크스는 굳이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는 알리가 아닌 데이비스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돔벨레가 적절하게 공격에 가담을 하지 못하면서 윙크스가 택할 선택지는 선택지대로 없앴고 데이비스는 데이비스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암울한 효과만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은돔벨레의 바보 같은 움직임은 바로 여기에서 정점을 찍었는데요. 방금까지 우측에 볼이 있다가 막 은돔벨레에게 볼이 넘어간 상황이에요. 윙크스 대신 은돔벨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반대쪽 패스길 확보를 위해 알리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힐은 어차피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줄 수가 없죠. 뒤에서 윙크스도 알리에게 넘기라고 손짓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은돔벨레도 알리에게 볼을 넘겼어요. 하지만 이건 당연히 모어컴 선수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측 센터백이 이미 알리에게 붙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중요했는데요. 알리에게 우측 센터백이 붙으니까 바로 힐이 얘가 있던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였어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똑똑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모어컴 수비수가 잘 따라 붙었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만 했었어요. 여기에서 알리는 측면에 벌린 세세뇽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토트넘 선수들의 현재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알리가 뒤로 빠졌죠? 이건 알리가 본래 은돔벨레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단 소리예요. 힐이 좌측으로 움직였죠? 이건 힐이 본래 알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단 소리입니다. 서로 간의 역할상 로테이션이 일어났단 소리예요. 그렇다면 본래 우측 톱인 힐의 자리는 누가 채워줘야 할까요? 당연히 은돔벨레입니다. 지금 자기 역할을 알리가 대신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의 은돔벨레 우측 톱으로서 적절한 위치로 들어갔을까요? 지금 모션만 보면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방금까지만 해도 막 뛰어 들어가려던 것 같았는데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은 이미 여기에 있는데 토트넘에서 중앙을 노릴 선수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얘가 여기에 머물 이유가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은돔벨레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세뇽은 크로스라는 선택지를 아예 취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건 당연히 모어컴 수비수들도 크로스를 대비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둘째로 은돔벨레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비 라인 자체가 뒤로 밀려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혹여나 은돔벨레가 볼을 잡게 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중미들이 붙어도 됐어요. 만약 이 공간에 누군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중미들이 그냥 막 붙긴 힘들었겠죠. 셋째로 이 장소는 이미 윙크스가 알아서 잘 담당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은돔벨레가 이 공간으로 올라간다면 윙크스가 은돔벨레 위치까지 올라갔겠죠. 아까 데이비스가 은돔벨레 때문에 올라가기 애매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윙크스가 그렇게 된 셈이에요. 쓸데없는 공간에 둘이나 있으니까 다른 필요한 곳에서 숫자가 부족해진 겁니다. 은돔벨레가 올라간다고 해서 윙크스가 볼을 받기 어려웠을까요? 은돔벨레가 전진하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당겼다면 윙크스가 볼을 받고서 중거리 슈팅이라도 때리기가 편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힐이 수비에 막힌 지금 세세뇽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세뇽은 그냥 자기가 직접 중앙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타격적인 선택을 취했어요. 덕분에 로셀소에게 슈팅할 기회까지 만들어줬는데요. 하지만 이건 상대가 모어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역할은 은돔벨레에게 잘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활동량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주 공격적인 중미 역할이었거든요. 오히려 톱을 맡은 힐이나 알리가 어색했을 자리에 놓였다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얘들은 조금 아쉬웠어도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은돔벨레는 아니었죠. 근데 이래놓고 케인이 빨리 들어오라고 하니까 더 천천히 들어왔다. 들어와서 벤치에 간 것도 아니고 라커룸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 은돔벨레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을 시간이 끝났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팀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떠나야 할 1순위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